여러분, 이 손 좀 보세요. 이게 30년 빵 구운 손이래요. 참 거칠죠? 우리 며느리 어머니예요. 시장 빵집 딸이 우리 집안에? 루엘 베이커리가 어떤 회사인데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방금 밀쳐낸 그 손이 10년간 자기 회사를 살려온 손이라는 것을 강남 웨딩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모욕한 그 시장 빵집 아줌마가 연 매출 3천억 원 기업의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24시간 후 자신의 회사 주가가 75% 폭락할 것이라는 것도.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의 이야기입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부 박서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경자가 방금 그녀 어머니의 손을 공개적으로 밀쳐낸 직후였죠. 손 좀 보세요, 여러분. 이게 30년 빵 구운 손이래요. 거칠기도 하지. 우리 며느리가 이런 집안 딸이에요. 이경자는 강남에서 루엘 베이커리라는 상장 기업을 운영하는 CEO였습니다. 연 매출 500억 원, 전국 15개 지점을 둔 명품 베이커리의 대표. 그녀는 하객들 앞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시장통 빵집 딸이 우리 집안에? 우리 루엘 베이커리가 어떤 회사인데? 신부의 어머니 박혜수는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밀가루가 묻은 거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구워온 평범한 빵집 주인, 혼자 딸을 키우며 대학까지 보낸 억척스러운 어머니. 하지만 이경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그 여자가 누구인지. 하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신부 엄마 좀 봐. 한복도 제대로 못 입었네. 루엘이랑은 급이 다르지, 솔직히. 저런 집안이랑 혼사를.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딸의 눈물을 보며 주먹을 쥐었을 뿐. 식이 끝나고 박혜수는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밀가루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한복, 거친 손, 수수한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나 박혜순입니다.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 소집하세요. 루엘 베이커리 거래 중단합니다. 즉시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경자 씨, 당신은 방금 최악의 실수를 했어요. 당신 회사 케이크를 누가 만들어주는지 몰랐나 봐요. 그날 밤 이경자는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선 그었어. 시장 빵집 년이. 감히 우리랑 대등한 줄 알면 안 되잖아. 친구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24시간 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다음 날 아침 9시가 되기 전까지는, 다음 날 새벽 5시 박혜수는 평소처럼 시장 빵집에서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굽는 것은 빵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였죠. 7시 그녀는 경기도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대한제분유통본사. 정문을 지나자 경비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10층 회의실에는 이미 12명의 임원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혜수는 의자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루엘 베이커리, 오늘부로 거래 전면 중단합니다. 재무 담당 상무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루엘과의 연간 거래액은 35억 원입니다. 그들 총 매출의 72%를 우리가 공급 중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단하는 겁니다. 박혜순, 그녀는 30년 전 3평짜리 시장 빵집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분 사업을 병행했죠.
밀가루, 버터, 효모, 빵을 만드는 모든 원료를 직접 유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대한제분유통은 전국 500개 베이커리에 원료를 납품하는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연 매출 3천억 원, 직원 2,000명. 하지만 박혜수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빵집에서 직접 빵을 구웠습니다. 회장실 대신 오븐 앞을 택했죠. 그녀가 임원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현장을 잊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박혜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 제보합니다. 루엘의 유통기한 조작 증거입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6개월간 수집한 증거들, 스티커를 덧붙인 제품 사진들, 내부 직원 녹취록, 충분했습니다. 영업정지는 확실했죠. 박혜수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도 제보합니다. 루엘이 다음 달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데 상장 서류에 허위 매출이 포함돼 있어요. 우리한테 받은 물량을 자체 생산으로 위장했죠. 증권거래법 위반. 상장은 물 건너갔습니다. 박혜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식약처, 공정위, 금융감독원. 세 곳이 동시에 움직이면 루엘 베이커리는 72시간 안에 무너집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경자 씨, 당신은 빵 냄새 난다고 했죠. 좋아요. 이제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세상에 알려드리죠. 그날 오전 9시 정각 대한제분유통에서 공문 한 장이 발송됐습니다. 거래 중단 통보서, 동시에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제보자료가 접수됐습니다.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9시 5분 루엘 베이커리 본사에 긴급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한제분유통에서 거래 중단 통보. 이유는 불명. 이경자는 커피를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10분 후 더 큰 재앙이 닥쳤으니까요. 식약처 특별조사팀이 본점에 들이닥쳤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강남 본점. 하얀 방역복을 입은 조사관 5명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유통기한 스티커가 덧붙여진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죠.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 전 지점 영업정지 조치. 오전 10시 주식시장이 열렸습니다. 루엘 베이커리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가 15,000원에서 9시 30분 12,000원. 마이너스 20% 10시 15,000원 마이너스 30%. 10시 30분 하한가 거래량이 폭증했습니다. 모두가 팔려고 했지만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오후 1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도착,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건으로 조사 시작. 오후 3시 금융감독원 팀이 회계장부를 압수했습니다. 상장 심사 자료 허위 기재 의혹. 전수조사 시작. 이경자는 사무실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때 재무이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대한제분유통 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혜순입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대표님이 모욕하신 그분이요. 이경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장 빵집 아줌마, 밀가루 묻은 거친 손, 낡은 한복. 그 여자가 3천억 원 기업의 회장.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박혜순 대한제분유통 회장. 연 매출 3천억 원. 전국 500개 베이커리 원료 공급. 제분업계의 숨은 거물 30년간 신원 비공개로 유명. 기사 사진은 흐릿했지만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손을 밀쳐낸 바로 그 여자. 이경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루엘 베이커리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명품 베이커리 루엘, 유통기한 조작으로 전 지점 영업정지. 상장 심사 중 허위 서류 발각. 상장 전면 취소. 최대 납품처 계약 해지로 경영위기. 인터넷은 더 뜨거웠습니다. 결혼식 영상 봤는데 신부 엄마한테 개무시하더라. 근데 그 신부 엄마가 3천억 기업 회장이었음. 시장 빵집 아줌마 무시하다가 회사 날림. 이게 진짜 인과응보구나. 조회수는 순식간에 500만을 넘어섰습니다. 72시간 만에 루엘 베이커리는 무너졌습니다. 직원 300명 중 150명 사표, 15개 지점 전부 영업정지, 주가 75% 폭락, 거래은행 대출 회수 통보, 그리고 이경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빵 냄새가 자신의 회사를 살려온 유일한 숨통이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이경자의 강남 펜트하우스 현관문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압류. 은행 대출 35억 원. 개인 보증으로 빌린 돈. 회사가 망하자 즉시 채권 회수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경자는 명품 가방들을 박스에 담으며 울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한때 자랑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갔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2,500만 원이 금매 1,200만 원. 샤넬 클래식 800만 원이 금매 400만 원.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거 루엘 베이커리 대표 거 아님? 망했다더니 진짜네. 인과응보 제대로 당하네. 더 큰 충격은 남편에게 닥쳤습니다. 검찰이 루엘 베이커리를 수사하면서 회계 장부를 뒤졌고 남편 강민수가 회사 자금 12억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남편은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이경자의 아들 이지훈도 무너졌습니다. 대기업 취업을 준비 중이었지만 루엘 베이커리 사태가 터진 후 모든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면접장에서 단 한마디만 듣고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루엘 베이커리 대표 맞죠? 그래요. 다음 분. SNS는 더 가혹했습니다. 루엘 베이커리 아들 취업 면접 다니는 중 엄마가 갑질하다 망하니까 아들이 고생하네. DNA 대물림인가 봐. 이지우는 결국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재벌 후계자로 불렸던 그가 이제는 시급 9,860원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한 달 후 이경자 가족은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5천만 원짜리 15평 반지하.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습니다. 이경자는 빈 냉장고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삼겹살도 안 먹던 그녀가 이제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대한제분유통 김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한번 뵙자고 하십니다. 내일 오전 10시 시장 빵집으로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경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만에 10kg 빠진 얼굴. 명품 화장품 대신 저렴한 로드샵 제품. 파마 대신 상투로 묶은 머리.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10시 이경자는 시장 빵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간판, 페인트가 벗겨진 문. 30년 된 가게.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가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문을 열자 밀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혜수는 오븐에서 빵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빵집 주인처럼. 이경자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혜수는 따뜻한 식빵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아 건넸습니다. 드세요. 한 달 동안 제대로 못 드셨다면서요.
이경자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혜수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경자 씨, 지금 당신 상황 알죠? 남편 횡령으로 구속, 집압류, 회사 파산, 빚 35억. 이경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대한제분유통본사에서 일하세요. 청소일입니다. 이경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출근, 오후 2시 퇴근. 월급 250만 원. 5년 계약입니다. 박혜수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대신 35억은 직접 갚으셔야 하고 남편 형사 처벌도 피할 수 없어요. 횡령죄로 최소 7년은 받을 겁니다. 이경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5년만 성실히 하세요. 그러면 빚을 20억으로 줄여드리고 남편 형사 합의도 해드릴게요. 집행유예로 끝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5년 후엔 소액 창업 자금 5천만 원도 드리죠. 이경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렸겠죠. 하지만 전 당신이 배우기를 바래요. 사람이 뭔지. 박혜수는 이경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요. 손이 거칠다고 무시했죠. 이제 당신 손도 거칠어질 겁니다.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 손의 가치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하는지. 이경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아프면 병가를 쓰세요. 하지만 무단결근은 없어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 계약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박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까지 본사로 오세요. 늦지 마세요. 이경자는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날 밤 15평 반지하 빌라에서 이경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이제 청소부가 되는 거야.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남편을 감옥에서 구하고 빚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첫 출근 날, 새벽 4시 30분 알람. 이경자는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한때 명품만 입던 몸에 파란색 청소복. 버스를 타고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버스는 텅 비어 있었고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오전 5시 대한제분유통본사 관리팀장이 청소도구를 건넸습니다. 7층부터 10층까지 화장실 전담. 총 8개 화장실 오전 8시 직원 출근 전까지 완료. 이경자는 7층 첫 번째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변기에 손을 뻗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시간 안에 8개를 끝내야 했으니까요. 오전 8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청소하던 이경자를 보고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루엘 베이커리 그 대표 맞지? 진짜 여기서 청소하네. 회장님 무섭긴 무서워. 이경자는 고개를 숙인 채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첫 3개월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 기상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은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은 락스 때문에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한때 명품 크림을 바르던 손이 이제는 반창고를 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몰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루엘 베이커리 이경자 근황. 변기를 닦는 모습,
걸레질하는 뒷모습, 쪼그리고 앉아 바닥을 닦는 장면. 조회수 100만. 댓글은 더 잔인했습니다. 인과응보 제대로네. 청소부 무시하더니 본인이 청소부됨. 이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임. 5년? 너무 짧은데 평생 해야지. 6개월이 지나자 몸이 무너졌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허리는 굽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명품 화장품 대신 저렴한 핸드크림, 파마 대신 짧게 자른 머리, 주름진 얼굴. 나는 이제 정말 청소부구나. 1년째 그녀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한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루엘 베이커리에서 일했다는 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하청업체 대금 3개월 미뤄도 된다고 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그 업체 사장님 결국 자살하셨어요. 빚 못 갚아서요. 그분 딸이 제 고등학교 친구였거든요. 제가 회장님께 제보한 이유예요. 이경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2년이 지나자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편의점 알바. 가족은 여전히 15평 반지하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3년째 박혜순이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그만둘래요? 이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끝까지 할 겁니다. 이게 제 속죄니까요. 박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년이 지나자 몸은 완전히 망가져. 계속. 지만 마음은 조금씩 정화되고 있었습니다. 청소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돈과 지위가 전부가 아니구나. 5년째 마지막 날.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경자는 마지막 청소를 끝내고 박혜순의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5년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네요. 박혜순은 봉투 3개를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 비탄감 확인서. 35억을 15억으로 줄였어요. 두 번째, 형사합의서. 당신과 남편 모두 처벌 면제됩니다. 세 번째, 창업 자금 5천만 원. 이경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박혜순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감사는 필요 없어요. 이건 약속이었으니까요. 이경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청소하는 걸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박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만족스러웠냐고요? 아니요. 저는 당신이 진짜로 변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냥 시간을 채운 것뿐이에요. 벌을 피하기 위해서요. 이경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짜 반성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고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박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계약은 끝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이경자는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3개월 후 서울 마포구 작은 골목에 새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경자 분식. 화려한 베이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떡볶이와 김밥을 파는 작은 분식집. 이경자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5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떡볶이를 끓이며 이경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하지만 SNS는 그녀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루엘 베이커리 이경자 근황 분식집 운영 중. 5년 청소 끝나고 분식집 차림.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 무시하는 거 똑같대. 마지막 댓글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손님이 후기를 남겼습니다. 주인 서비스 별로. 불친절함. 예전 CEO 티 나는 것 같음. 이경자는 그 댓글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박혜순 회장님 말이 맞았어. 나는 겉으로만 시간을 채웠을 뿐이야. 그날 밤 딸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진짜 변한 것 같지 않아? 솔직히 말해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엄마. 여전히 손님들한테 명령조로 말하고 짜증내고. 이경자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5년 동안 청소를 했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짜로 변하지 않은 거야. 한편 박혜수는 여전히 시장 빵집에 있었습니다. 35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딸 서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경자 씨 5년 다 채웠는데 후회 안 해요? 박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 하지만 아쉽긴 해. 저 사람이 진짜로 변하지 않았거든. 박혜수는 오븐에서 빵을 꺼냈습니다. 사람은 강제로 변하지 않아. 스스로 깨달아야 변하는 거야. 그럼 5년이 헛된 거예요? 아니야. 최소한 그 사람은 이제 알 거야. 청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박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내가 원한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어. 1년 후, 이경자의 분식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들의 불만이 계속됐고 결국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이경자는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로 정과가 있는 사람으로 면접장마다 떨어졌습니다. 경력이 특이하시네요. 루엘 베이커리 대표시다가 청소? 죄송합니다. 다음 분. 어느 날 이경자는 대형마트 청소 공고를 받습니다. 청소원 모집. 새벽 5시 출근 손이 떨렸습니다. 또 청소야. 또.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경자는 이력서를 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첫 출근 날 그녀는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모습.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사는 거구나. 5년 후 이경자는 여전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70세가 넘었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릎은 완전히 망가져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허리는 60도로 굽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특집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대한민국 숨은 거물들 마이너스 박혜순 명예회장 편. 화면에는 박혜순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시장 빵집에서 빵을 굽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10년 전 루엘 베이커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제 딸을 모욕한 사건이었으니까요. 그 대표를 5년간 청소부로 만드셨는데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는 없어요. 하지만 아쉬움은 있죠. 사람은 벌로 변하지 않아요. 깨달음으로 변하는 거죠. 저는 그분이 깨닫기를 바랐는데 결국 그냥 시간만 보낸 것 같아서요. 그 방송을 보며 이경자는 울었습니다. 15평 반지하 빌라에서 혼자서. 남편은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이경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70대의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교만한 눈빛. 나는 결국 변하지 못했구나. 그날 밤 이경자는 작은 수첩에 글을 썼습니다. 박혜순 회장님께. 1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벌 주신 게 아니라 변할 기회를 주신 거였다는 걸.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낭비했습니다. 5년 동안 청소를 했지만 마음은 청소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후회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만 이 글을 남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돈과 지위로 남을 깔보지 마세요. 그 대가는 제가 치른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할 테니까요. 인생을 낭비한 이경자. 박혜수는 만 70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딸 서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 후회돼요? 아니, 저 사람은 기회를 받았어. 다만 선택을 못한 거지.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었어요? 가혹한 건 내가 아니야. 가혹한 건 세상이야. 교만한 사람은 결국 세상이 벌을 줘. 나는 그냥 조금 빨리 시작하게 해준 것뿐이야. 그날 저녁 박혜수는 오븐에서 마지막 빵을 꺼냈습니다. 밀가루와 버터가 섞인 따뜻한 향기. 40년간 지켜온 이 냄새. 사람은 향기로 기억돼야 한다. 박혜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의 향기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여전히 밀가루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정직한 냄새였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경자였다면 5년 동안 진짜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박혜순처럼 평생 겸손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평가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